여보세요? 지금 이런 애드립도 저의 이제 삶을 이제 경험하고 나면 이제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는 그런 애드립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제 나이 때 흔히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했죠, 저는. 어떤 이야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회생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잘 계실지 모르겠어요. 개인회생이 뭔가요? 정확히 일단 간략하게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비해서 갚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변제를 하는 이제 그런 제도죠. 그거는 왜 겪게 된 거예요, 갑자기? 원인은 이제 아버지 사업 때문이었고, 아. 네. 그렇죠. 아버지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 때문에 왜 당신이 그런 거를 회생을 해야 되고, 그 사연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기도에서 작은 섬유 공장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이제 아버지가 받기 시작하신 거죠. 왜요? 나 지금 너무 좋은데, 이거? 네, 여기다 얘기하는, 이거 약간 MC 스퀘어 느낌 나요, 이거. 오케이, 다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이런 애드립도 저의 이제 삶을 이제 경험하고 나면 이제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는 그런 애드립이에요. 네. 고생이 많아. 네, 제가 고생이 많았어요. 네, 진짜로 고생이 많았어요, 제가. 네. 여보세요? 아빠!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저는 이제 이번 이제 기회를 빌어서 개인 회생을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개인 회생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는지 이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산 증인으로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개인 회생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아빠, 이따 전화 드릴게요, 제가. 촬영 중이에요, 촬영 중. 예, 알았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많이 바쁘신 거예요. 예. 아빠가 계속 좀. 예. 아니, 예. 인터뷰 중에는. 예. 좀, 예. 죄송합니다. 예, 핸드폰 상가해 주시고. 끊을게요. 그렇죠. 예. 자, 다시. 그래서. 개인 회생이라는 거 자체를 네.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저도 생소한 이야기고. 네.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짧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지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그것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서, 그 일정량의 채무를 잘 감당해서 변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고요. 예. 이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목도 상관없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단, 예를 들면 담보대출은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담보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경험하기 전 얘기라 정확히는 모르겠고, 저를 예를 들면 저는 개인회생을 법원에 처음 제출했을 때가 13년도 초였고요. 개인회생이 시작이 된 거는 14년도 초였고요. 1년 정도 걸렸어요, 준비하는데. 그리고 개인회생이 끝난 건 정확히 날짜를 따지면 지난주에 완전하게 이제 끝났어요. 이 끝났다는 의미는 개인회생을 접수를 하게 되면 법원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건 번호라는 게 등재가 돼요. 이 사건 번호라고 하는 거는 각 사건 번호별로 카테고리가 있지만 개인회생 전용의 사건 번호가 발생이 돼요. 예. 저는 사건 번호도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제 이름으로 조회하면. 그리고 그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개인회생이 다 끝났을 때를 면책 결정일이라고 해요. 예. 이 나라에서 너는 개인회생이 다 끝났으니 면책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게 면책 결정일입니다. 그 면책 결정일 날짜가 뜰 때까지는 계속해서 개인회생을 유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갚았을까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총 채무가 3,700만 원이었고 그 개인회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나이는 27살이었어요.
27살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들었던 게, 직장 생활을 생각보다 저는 늦게 했어요. 예, 제 개인 사정 때문에 늦게 했고, 그로 인해서 월급도 그렇게 받은 월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를 해가는데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생활하기도 힘들었고. 많이 힘들었죠. 네. 그, 개인회생은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나중에 법이 바뀐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5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5년을 유지를 해서 60회차를 유지를 해야 돼요. 60회차를 유지를 해야 되고, 나라에서 변제하는 금액을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근데 그 정해줄 때 금액은 내가 현재 소득이 있는 그 급여 상태에서 최저 생계비 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변제를 하라고 통보가 되죠. 네. 근데 이거는 편법을 쓰는 분들이 꽤 많긴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알바를 하든 무엇을 하든 급여의 3개월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급여가 찍히는 내용만 있으면은 그 금액으로 간주를 해서 접수를 시켜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 85만 원 최저 생계비 제외하고 100만 원에 15만 원. 그 15만 원을 나라에 변제를 하게끔 해주는 제도인 거죠. 근데 그래도 어린 나이라면 어린 나이인데 그때 그렇게 3,700만 원의 큰 돈을 이제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갚아나가야 되는 그 심정이 어땠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일단 그 변제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개인회생이 접수된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신용거래가 다 중지가 됩니다. 카드를 네. 못 쓰고. 뭐 신용카드도 그렇고요. 대출거래도 그렇고요. 무조건 현금으로만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서 개인회생자는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라고 있는데 그 서울보증보험에서 딱 1회선 1회선만 자기 명의로 핸드폰을 가질 수 있게 최소한으로만 걸어줘요. 네. 그런 제약이 있군요. 그렇죠. 그럼 그때 그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네. 그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또 그거를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좀 마음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인데 한 번은 이제 그때 당시로는 제가 대출을 받을 때 나라에서 정한 법정 최고 이자율이 39.9%였어요. 1,000만 원을 빌리면 399만 원을 이자로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대출을 아버지가 잔뜩 받으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부족하니까 제 명의를 빌려서 그런 똑같은 고이자의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게 된 거고요. 그 대출 받은 것을 아버지가 고스란히 변제를 해주기로 돼 있었으나 그렇지. 그게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저에게 이제 엄청난 채권 추심이라는 게 오죠. 채권 추심 뭐냐면 돈 달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직장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럼 실제로도 그런 걸 겪어봤는지? 네, 저는 겪어봤죠. 네. 돈 달라고 오고? 네, 저는 겪어봤죠. 그리고 핸드폰을 잠시라도 놓아놓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에 돈 달라는 전화가 수십 번이 옵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한 곳에서 뭐 예를 들면 A라는 은행에서 돈 달라는 전화를 10번이고 20번이고 해요. 전화를 받을 때까지 연락을 합니다. 네. 아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아버지 통장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압류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그 돈을 바로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 주위 가족들한테 여기저기 돈을 빌리신 다음에 제 계좌로 돈을 넣으셨고요. 그 넣은 돈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돈을 인출해서 가신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지.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아픔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친한 친구지만은 이렇게 많이 힘든 모습을 많이 안 보였는데 그때마다 또 어떻게 버텼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네 또. 일단은 저는 이제 우울증 치료를 이제 계속 받았고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저는 조울증 네, 치료를 받은 거고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제대로 다니게 되고 신앙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긴 했죠. 그때가. 그럼 그 전에는 그런 병이 없었는데 조울증이라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조금 더 커진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거의 아무렇지 않죠. 예. 또 타이밍이 또 이제 그 개인 회생이 끝나는 타이밍에 또 이렇게 조울증도 사라지고. 이게 사실 조울증이라는 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기질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기질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본인의 내성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지금은 좀 어때요? 마음이? 끝난 이 상황이 홀가분하신지. 일단은 제가 너무 그 홀가분하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 카드를 만들었어요. 아, 신용카드를? 네, 처음으로 예, 만들었는데 이제 카드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개인 인생이 다 끝나고 나서 법원에서 이 사람의 면책이 결정이 됐으니 각 그 계열사들은 이 사람에 대한 채무 그런 기록들을 삭제해달라고 공공정보 삭제를 요청을 해요. 예. 그럼 그게 서울 중앙은행 뭐 연합회와 이런데 정보가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전에 있던 그런 채무들을 다 삭제를 시켜주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상황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개인 인생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 고생했다. 예. 근데 저희 아버지 조금 이제 무뚝뚝한 편이세요. 예. 마음으로 또 고마운데. 그러시겠죠. 예. 미안하기도 하고. 본인의 채무를 갚아준 거니까. 그렇지. 예. 또 아들로서 또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너 이름으로 된 거기 때문에 갚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인 거니까. 어쨌든 뭐 제가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잘 그냥 변제를 한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다 끝내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예.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저같이 이제 개인 인생 하시는 분들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위로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그 사람의 뭐 채무에 대한 원인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단순히 그 회생 절차를 통해서 뭐 잘 갚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마디가 필요하죠. 그래도 밝은 모습만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또 이렇게 6년이라는 또 긴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짧은 그렇죠. 시간도 아닌데. 저는 뭐 지금은 괜찮아요. 일단은 뭐 제가 운 좋게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뭐 변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예.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정상인이 됐어요. 예. 저는 항상 9등급이었다가 신용등급이 이제 6등급 5등급까지 올라왔어요. 예. 차차 이제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개인회생을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해냈으니까 이게 사실 지금에서야 제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과정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그런 싸움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용기 잃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당장 뭐 변제가 어렵거나 힘들다고 하셔도 조금 길게 보시고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여동생 지금까지 진짜 고맙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혼자 1인분 하면서 그래도 삶에서 살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줘요. 뭐 어머니 아버지 또 여동생한테는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해서 예. 아니 물론 사랑하죠. 물론 사랑하는데 사실 이런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한다고 한들 그 진심이 다 느껴지겠어요. 사랑하죠 저는 충분히. 네 친구가 이런 친구야. 그러니까. 응?
그동안에 몰랐네, 또, 이렇게. 그랬네. 여보세요? 예, 아빠! 아빠, 아유, 정말. 됐어. 송이버섯? 송이버섯, 알았어. 내가 가서 먹을게. 알았어요. 아빠, 나 이제 촬영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자, 한마디만 남기고 끝낼게요. 네, 알았어요. 아, 웃겨. 이런 애드립이 개인의 생각 하시게 되면 이제 생기세요. 네. 이런 애드립이 생겨요? 네. 저를 보세요. 네. 원래 성격이 아니고? 저는 굉장히 사실 우울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많이 밝아졌네, 그래도. 지금 그렇죠. 약을 센 걸 먹고 있어.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제 경험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갚았다고 본인이 생각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밀려요. 원래라면 급여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걸 개인회생비로 먼저 그렇지. 떼놓고 나머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네. 끝까지. 네,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용기 잃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도 했어요. 전화 왔다. 전화 왔어요? 엄마! 엄마는 또 왜 전화했어? 엄마 뭐? 김치? 아이, 김치 집에 많아. 여기 엄마, 여기 배추밭이야.